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 사람들은 그 노인을 이렇게 불렀다. 아저씨. 누구도 그의 이름을 몰랐다. 우체국 직원도, 이웃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그를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이는 70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했다. 아침 6시, 아직 해도 뜨기 전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동네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매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던데 평생 혼자인가 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사는 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골목 끝 오래된 단층 집 하나. 페인트는 거의 벗겨졌고 대문도 삐걱거렸다. 그 집에 그 노인이 살고 있었다. 집 안에는 가구도 거의 없었다. 작은 밥상 하나, 낡은 이불, 그리고 벽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는 항상 잠겨 있었다. 누구도 그 상자를 본 적 없었다. 그 노인은 절대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상자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다. 그날도 노인은 골목을 걸었다. 눈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하지만 그날은 몸이 조금 이상했다. 숨이 조금 가빴다. 가슴이 답답했다. 노인은 잠시 벽에 기대 섰다. 괜찮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침 출근길 동네 편의점 사장이 그를 발견했다. 아저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리고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분 계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노인의 지갑에는 신분증이 없었다. 전화번호도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그저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집 안 상자를 열어주세요. 의사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했다. 그날 오후 경찰과 동네 주민 한 명이 노인의 집을 찾았다. 삐걱.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집 안은 생각보다 더 비어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그 상자가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열어보겠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그리고 뚜껑이 천천히 올라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수십 장, 그리고 두꺼운 서류 묶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뭐지? 옆에 있던 주민이 물었다. 왜요? 경찰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경찰이 서류 첫 장을 보여줬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비밀 공로 기록.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름 없이 37명의 생명을 구했다. 주민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뭐라고요? 경찰은 사진을 하나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노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 평생 이름 없이 살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 사진과 서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공개 공로 기록.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이 기록은 30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옆에 있던 주민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경찰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를 조금 더 넘겼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남자,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한 정장, 고든 자세, 그리고 어딘가 결연한 눈빛. 주민이 작게 중얼거렸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어린 아이들이 서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아이. 주민이 눈을 크게 떴다. 첫 번째? 경찰은 다른 사진도 꺼냈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사진 뒤에는 모두 같은 글씨가 있었다.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아이. 경찰의 손이 조금 느려졌다. 그리고 사진을 계속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37. 경찰의 숨이 잠시 멈췄다. 정말이군요. 주민이 놀라서 물었다. 뭐가요? 경찰이 천천히 말했다. 사진이 37장입니다. 주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이 노인이. 경찰이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기록이 있었다. 짧은 문장들이었다. 1989년 화재 현장에서 아이 한 명 구조. 1991년 폭설 속 길 잃은 아이 발견. 1994년 실종 아동 경찰 신고 보호. 1998년 강에서 떠내려가던 아이 구조. 주민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이 노인이 구한 아이들입니다. 주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왜 아무도 모르죠? 경찰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서류 맨 뒤에 있는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조금 달랐다. 직접 쓴 편지였다. 경찰이 천천히 읽었다. 나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잘 살면 됩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김도연. 경찰의 눈이 잠시 멈췄다. 김도연. 주민이 따라 말했다. 그게 이 노인 이름이에요. 경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주민은 멍하니 상자를 바라봤다. 그럼 이 사람 영웅 아니에요? 경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민이 물었다. 뭐가요? 경찰이 사진 한 장을 들었다. 그 사진에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뒤에는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아이. 주민이 물었다. 마지막? 경찰의 눈이 조금 어두워졌다. 이 아이 이후로 기록이 없습니다. 주민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아이가 37번째인가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36번째입니다. 주민의 눈이 커졌다. 그럼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경찰은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37번째 아이.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끝내 구하지 못한 아이. 주민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경찰은 천천히 말했다. 이 노인이 이름 없이 살았던 이유. 아마 이 아이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서류 맨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찾아야 한다. 상자 안. 경찰과 주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낡은 사진 한 장. 그 뒤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끝내 구하지 못한 아이.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서류를 다시 넘겼다. 그리고 맨 뒤에 끼워진 낡은 신문 한 장을 발견했다. 신문은 거의 발에 있었다. 날짜는 1999년 8월 14일. 경찰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여름 계곡 사고 어린이 실종. 어제 오후 경기도 한 계곡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 김도연 씨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다. 주민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이 노인이네요.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 기사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더 있었다. 김도연 씨는 구조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주민이 놀라서 말했다. 그럼 이 노인이 거의 죽을 뻔한 거네요. 경찰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상자 안을 다시 살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9년 8월. 나는 그 아이를 놓쳤다. 내 손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그 아이는 살았을 것이다. 나는 36명의 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한 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주민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다. 이 노인, 그 일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계속 읽었다. 2000년, 그 아이의 이름은 박지훈. 나는 그 아이의 가족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주민이 놀라서 물었다. 가족을 찾았다고요? 경찰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5년 지훈이 어머니는 매년 그 계곡에 온다. 나는 멀리서 본다. 그녀는 아직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노인, 계속 그 가족을 지켜본 거네요. 경찰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2023년. 나는 이제 늙었다. 지훈이를 끝내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번만 그 아이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주민이 작게 말했다. 그럼 지금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딘가에 있는 거네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그때였다. 경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경찰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았습니다. 경찰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지금요?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물었다. 누구를요? 잠시 정적. 그리고 그 말이 조용히 들려왔다. 박지훈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병원 직원이 다시 말했다. 환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직 살아있다. 병원. 경찰은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그 노인이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잠깐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는 못 버틸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잠깐은 가능합니다. 경찰은 천천히 노인 곁으로 다가갔다. 김도연 씨. 노인의 눈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떴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였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이를 찾으십니까? 노인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살아 있다. 경찰은 놀라서 물었다. 지훈이가 살아있다고요? 노인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그날 물속에서 손을 잡았다. 경찰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구하신 겁니까? 노인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하지만 손을 놓쳤다.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물에 떠내려갔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경찰의 눈이 커졌다. 살아 있었던 겁니까?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떠내려갔다. 나는 찾지 못했다. 경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럼 지훈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이 도시. 경찰이 놀라서 물었다. 여기요? 노인의 눈이 조금 흐려졌다. 매일 봤다. 경찰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매일 봤다고요? 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경찰의 옷깃을 잡았다. 그 아이, 나를 모른다. 경찰은 숨을 삼켰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말할 자격 없다. 경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매일 내 앞을 지나간다. 경찰의 눈이 커졌다. 매일요? 노인이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편의점 앞. 경찰의 머릿속에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노인이 골목을 청소할 때 항상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편의점 사장. 그는 항상 노인에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경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설마. 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지훈이 잘 살고 있다. 심장 모니터가 천천히 울렸다. B. 의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편의점 사장. 그 순간 경찰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는 편의점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경찰관님,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였다. 그 노인, 괜찮습니까? 경찰의 손이 조금 떨렸다. 지금 병원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편의점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편의점 사장이 다음 말은 조용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병원 복도. 경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님, 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 있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물었다. 언제입니까? 편의점 사장이 잠시 생각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여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경찰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혹시 계곡이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경찰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편의점 사장이 천천히 말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에 휩쓸렸습니다. 경찰은 숨을 삼켰다. 그 다음은요? 편의점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아저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눈이 조금 커졌다. 아저씨요? 네, 저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손을 놓쳤습니다. 경찰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 다음은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저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바위에 걸렸습니다. 그때 등산객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머릿속에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 아저씨를 다시 본 적 있습니까? 편의점 사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있습니다. 경찰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언제입니까? 편의점 사장이 말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편의점을 열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찰의 손이 더욱 떨렸다. 그 노인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네, 그분입니다.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편의점 사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를 구하려던 그 눈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편의점 사장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분이 모르는 척 했습니다. 매일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서도 저를 보지 않는 척 했습니다. 경찰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다. 그래서 당신도 모르는 척 했습니까? 편의점 사장이 대답했다. 네, 그분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죠. 경찰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네, 저는 살아 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편의점 사장이 작게 말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병원입니다. 위독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경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경찰은 병실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평생 서로를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거군. 그때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경찰의 눈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왔다. 편의점 사장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앞에 멈췄다. 그분, 안에 계십니까? 경찰이 천천히 말했다. 네. 편의점 사장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문을 바로 열지 못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지훈입니다. 경찰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다. 편의점 사장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심장 모니터 소리가 울렸다. 삐. 의사가 급히 뛰어 들어갔다. 편의점 사장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아저씨.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다. 아버지 같은 사람.